이번 시간에는 고가용성과 무중단 배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가용성이 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가용성은 영어로 High Availability, 언제든 이용 가능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서버 쪽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려놨을 때 이제 그것이 항상 내가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태, 요거를 고가용성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고가용성이란 이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거나 혹은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새로 이제 개발하고 수정한 다음에 다시 배포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 보수라고 하는데, 이럴 때에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제공이 돼야 된다. 요거를 이제 고가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가용성 관련된 용어 중에서 이제 5.9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5.9 여기 있죠? 99.999. 9가 5개라서 5.9.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실리콘밸리에서 뭐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6핑거라고 하잖아요. 0이 6개라서 6핑거라고 하는 건데, 이런 뭐 단어 유희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고가용성의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중복성, 그 다음에 장애감지 복구, 뭐 쭉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백업 및 복제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중단 배포에 대해서 우선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고가용성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대표적인 게 중복이죠, 중복. 복제라든지, 이제 클러스터, 뭐,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뭐, L4로 로드 밸런싱을 하니 많이, 그 다음에 서버는 레이드를 구성하니 많이, 요, 나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이드 용어가 좀 익숙하실 텐데요. 뭐, 레이드, 뭐, 3, 5,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거 하는 게 더 좋다느니, 그리고 우리가 실제 서버 운영을 안 해보신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이 실제로 서버 쪽에서 디스크가 엄청나게 수명이 길지 않다라는 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요즘은 이제 서버도 SSD를 사용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서버 쪽은 데이터가 항상 이제 하드디스크를 읽고 쓰고 하기 때문에 수명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용성을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버가 죽었으면 자동적으로 실행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일오버, 뭐 헬스체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스프링부트 그 개발하시는 백엔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부트에 헬스 기능이 있죠. 체크 기능이 있죠. 그다음에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소스의 부하를 이제 분산하는 건데, 요즘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거 쓰게 되면은 뭐 엔진엑스로 인그레스 이제 해가지고 결국에는 서버 여러 대를 중복해서, 중복성 나오죠. 중복해서 여러 대 두고, 여러 개 둔 상태에서 앞단에 엔진엑스가 이 각 서버로 부하를 분산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인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진입점. 그 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중요하죠. 속도보다는 속도 좀 느려도 상관없어. 근데 데이터가 온전하게 유지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백업 및 복제에 대한 이제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무중단 배포,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서비스 중단 없이 시스템을 배포하는 거. 그다음에 지리적 분산이요. 요거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 뭐 요 정도 되면은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웬만큼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뭔가 서비스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렌탈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년 전에 그 카카오 불러가지고 카카오 서비스가 날아간 적이 있었죠. 그때 지리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분산해두지 않아가지고 데이터 센터 하나에만 이렇게 모든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 한 번에 그냥 서비스가 다 중단돼 버리는 그런 사태도 나타났었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에도 무슨,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무슨 각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지리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고요.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미국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미국 이용자들은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혹은 뭐 한국 사용자는 한국 데이터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지리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이제 분산해서 배치를 하게 되고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페일오버하고도 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서버가 죽었으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거. 쿠버네티스를 조금 이제 접해 보셨던 분들, 쿠버네티스에 내가 이제 그 컨테이너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그 컨테이너를 강제로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거를 보신 거를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죽이면은 자동적으로 다시 살리는 게 디폴트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가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고객들이 내 서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행위들, 요거를 바로 고가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가용성에 관련된 사례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포스트그레스 가지고 실제로 이제 HA 구성해가지고 막 이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런 미들웨어를 설치하는 전문 업체도 있을 만큼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우선은 그 설치나 뭐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안 하지만은 이 무준당 배포와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그러면 고가용성이 우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어떻게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그 사례를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중단 배포를 먼저 볼게요. 자,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옛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버가 이제 기본적으로 1번 서버가 있고 2번 서버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아파치하고 톰캣 두 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1번 서버에 세팅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2번 서버에 세팅합니다. 그리고 여기 로드 밸런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L4 장치예요. 네트워크 장치 L4라고. OSI 7 레이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뒤져보시고요. 자, 그리고 얘가 L4라면은 이제 이 톰캣은 L7이겠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니까. L7이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4고 얘가 7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우선 고객들이 이제 쭉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게 되면 로드 밸런싱에 의해서 이쪽으로 갈지는 뭐 그 정책에 따라서 롤링을 하는 거. 롤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갔다가 다음엔 여기 보내고 다음엔 또 여기 보내고 뭐 이런 거를 롤링이라고 하는데, 자, 그 리퀘스트가 왔습니다. 리퀘스트가 오는 거를 이제 내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서버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우선 왓스를 1번 서버에 왓스를 죽여요. 1번 서버에 왓스를 이제 죽일 때 우리가 이제 그냥 한 번에 싹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레이스풀이라고 하죠. 이제 점차적으로 들어온 요청을 일단 다 처리를 하고 끝내는, 그 다음에 서버를 셧다운 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레이스풀 다운이라고 하는데, 왓스를 이제 그레이스풀로 다운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처리되는 거 이제 다 처리가 되면은 더 이상 로그가 쌓이지 않겠죠.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웹서버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요 앞단에 네트워크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서버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를 끊어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아예 요청도 아예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왓스 배포하고 올려요. 올리고 거기 이제 1번 서버에 다이렉트로 붙어가지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체크를 합니다. 테스트를 막 합니다. 테스터가 있으면 이제 테스터한테 얘기해서 여기 붙어가지고 테스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이야 하면은 이제 네트워크를 다시 연결합니다. ifup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쭉 잘 들어오는지 쭉 봐요. 쭉 보고 나서 1번 배포 끝 하고, 그 다음은 이제 2번 1번 끝났으니까 이제 2번 들어가서 다시 이거를 반복합니다. 2번 서버에 왓스 내리고 그레이스풀 다운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독립적인 상황에서 배포한 다음에 테스트 해보고 다시 2번 서버를 올립니다. 자, 요게 바로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롤링 배포라고 하는 겁니다.
1번 서버 배포하고, 2번 서버 배포하고, 3번 서버 배포하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쿠버네티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그런 툴들이 대부분 이런 롤링 배포 방식으로 순서대로 배포하게끔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발자나 하고 이제 서버 엔지니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배포 방식이겠죠. 하나씩. 얘 배포하고 연결하고, 얘 배포하고 연결하고, 얘 배포하고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롤링 배포 방식도 좀 이 변형된 형태가 몇 가지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이 롤링 배포의 이제 단점이 순간적으로 아까 전에 위에서 이제 두 대 중에서 하나를 끊었잖아요. 하나를 끊었으니까 얘가 두 대가 처리하던 분량을 이제 한 대로 처리를 하는 거죠. 배포하는 동안은. 그때 좀 이제 트래픽이 좀 부하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버를 이중화하기도 하지만, 두 개로 이중화하기도 하지만, 한 대를 더 둬요. 그 한 대를 더 둬서 이걸 예비 서버로 좀 두고, 아예,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죠. 이거 두 대 다 꺼내버리고 3번으로만 가게 한 다음에, 이 3번에 뭔가 서비스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버로 3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배포할 때는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한 대씩 배포한다는 그런 아주 단순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형된 게 아무리 있더라도 어쨌든 한 대씩 배포한다는 거, 롤링 배포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좀 요즘 자료를 찾아보니까 블루그린 배포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자, 저도 이거를 보면서 자, 신규 서버는 이제 그 기존 서버죠. 기존 레거시는 이제 블루 영역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신규 배포 영역은 이제 그린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이제 그린 영역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그린 영역에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 배포를 쫙쫙쫙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도 쭉 하고, 이거 잘 됐어. 그러면은 블루를 끊어버리고 이 그린 영역을 실제 서비스로 오픈을 하는 거죠. 자, 요럴 때 제 생각에는 요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이게 트래픽이 워낙에 많은 그런 서비스라면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확 다 끊겼다가 다시 확 들어오면은 트래픽이 엄청 몰리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 고속도로에서 차 막히잖아요. 버틀넥이라는 게 발생을 할 텐데 이 방법은 조금 제가 볼 때면은 쉽지 않은 배포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또 쭉 찾아보면은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내 마음대로 제거했다 올렸다 뭐 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 클라우드 환경이라면은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내 회사에 내 서버를 한 10대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채택을 한다면은 서버가 일단 두 배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좀 아마 제가 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클라우드 환경이라면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이제 카나리 배포 방식입니다. 지금 숫자가 점점점 이렇게 떴죠. 처음에 이제 신규 서비스를 오픈을 할 때를 버전 2라고 하겠습니다. 버전 2를 한 10%만 오픈하는 거예요. 이런 트래픽 유입량을 조정하는 거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0%만 처음에는 이제 해서 쭉 한번 이제 운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에러가, 버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10%만 오픈을 해서 찾는 거죠. 찾고 나서,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다시 중단하고 다시 배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0%로 늘려요. 30% 좀 늘려서 또 한번 이제 버그 체크 한번 잘 돌아가는지 보는 거고. 그 사이에 여기는 한 70% 정도, 7대3으로 이제 그 비율을, 이제 트래픽 비율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오픈하고 나서 제대로 됐어 하면 여기 100% 하고 여기를 이제 레거시 버전 1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죠.
이 부분도 뭐 클라우드 환경이라면 뭐 충분히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서비스 메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뭐 롤링 배포든 뭐 카나리 배포든 아니면 블루그린 배포든 어쨌든 그 새로운 버전과 새로운 버전과 새로운 버전과 구버전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배포를 할 때 이거를 순차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서비스를 잠깐 중단합니다 라고 공지를 띄우고 배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자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라든지 뭐 칼럼이 뭐 추가되고 삭제된다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뭐 이관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일단 서비스 중지 공지를 올리고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고 다 끝낸 다음에 서비스를 오픈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포에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요번에는 고가용성 중에서 이제 복제, 우리 중복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복제를 이용한 고가용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복제를 이용한 데이터 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가 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주로 통신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 뒤쪽에 슬레이브,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둬요. 얘를 이제 슬레이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슬레이브에 마스터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마스터에 집어넣은 데이터들을 이제 복제를 하죠. 슬레이브를 쭉 복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터 DB에 뭔가 장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아까 위쪽에서 이제 fail over라고 했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슬레이브에 붙도록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슬레이브 DB를 사용을 하고, 그러다가 마스터가 이제 장애가 발생해서 fail over에 의해서 다시 재가동이 됐다. 그러면 다시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마스터로 붙게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죠. 주로 이제 요즘은 오라클을 많이들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라클 JDBC URL을 그 운영 환경에 이렇게 그 JDBC 설정 환경을 보면은 이렇게 괄호로 묶어가지고 두 대의 서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세팅하는 그런 문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오라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MySQL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실제 그 SI 프로젝트 할 때는 아마 못 봤던 것 같아요. 운영 쪽 설정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를 이용을 하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백업이라든지 복업,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복원 이런 것들을 많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백엔드 쪽에 스프링에서 이제 아키텍처 좀 공부하게 되면 뭐 요즘 뭐 헥사고널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게 좀 많아졌는데, CQRS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CQRS 패턴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림에서는 애플리케이션하고 서버만 이용을 하고 슬레이브는 지금 놀고 있었잖아요. 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CQRS 패턴을 이제 적용을 하긴 하는데, 이 DB까지도 CQR 패턴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뭔가 머리를 굴렸던 것 같은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CQRS에서는 이제 커맨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elect 이제 쿼리 있죠. select를 쿼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이미 이제 코딩을 이제 커맨드하고 쿼리를 분리를 해서 이제 코딩을 했는데, 그동안은 그냥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까지 다 마스터를 봤는데, 그게 아니라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이제 복제되는 거를 보니까 엄청 속도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슬레이브 놀고 있으니까 슬레이브에서는 변경되지 않는 사항들, 즉 select 이 쿼리는 슬레이브에서 줘야 하게끔 하자 해서 요거를 이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를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두 개를 바라보게 되죠. 두 개를 바라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멀티 데이터 소스로 세팅을 해야 되겠죠. 이 서버하고 이 서버가 다른 건데,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뭔가 수정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슬레이브로 이제 복제가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에서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고 할지언정 0.0001초는 느리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정합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멀티 데이터 소스를 쓰는 것도 그다지 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슬레이브를 여러 개 늘리면은 이제 어차피 그 실렉트 할 때 그 조인 한번 걸면은 이제 속도가 뭐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부분도 있으니까 슬레이브만 늘리면은 확장성이 굉장히 좋겠죠.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셀렉트를 좀 대용량의 데이터를 조회를 해야 되니까 이 마스터 쪽이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도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할 때 제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리소스도 많이 찾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확장성이라든지 이제 백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정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페일오버, 지금 이 슬레이브를 실제 마스터 DB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장애가 발생해서 마스터가 다운이 됐을 때 복구 페일오버라고 하는 거, 자동적으로 이제 구동이 되게끔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마스터처럼 지금 슬레이브에도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뭔가 어떤 수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회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가용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무중단 배포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스터 슬레이브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